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어요. 캣 체위라고 해서 뭐 고양이 이런 거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남자가 일단 위에 있긴 해요. 그래서 남자가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라고 하는 게 있죠.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만든 기가 막힌 체위가 있습니다. 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산부인과는 어쨌든 뭐 여성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뭐 가렵습니다. 그다음에 생리도 아닌데 이상한 출혈이 됩니다라든지 하복부 통증 쪽으로 오면 일단은 뭐 여성분들 오니까 10대에서부터 7, 80대까지 어쨌든 불편해요라든지 뭐 피난다든지 이런 걸로 제일 많이 오시고 그거 외에도 뭐 예전에 비해 좀 덜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좀 밑에가 건조하다 뭐 그다음 갱년기 폐경기 호르몬 증상 그다음에 방광 쪽으로 해서 뭐 소변 볼 때 불편해 이런 걸로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출혈이 돼서 왔는데 엄마는 얘는 너무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그쵸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볼게요 하고 봤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뭐 약간 임신 중에 초기 출혈이었는데 순수하고 성 경험도 없고 남자도 모르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은 미성년이고 하니까 이제 엄마하고 얘기를 잘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터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쨌든 미성년이고 하면 이제 엄마랑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는데 그런 거랑 성경험이 전혀 없어요라고 했는데 막 검사를 해드려봐 밑에 불편하다고 분비물 때문에 가려워요 악취나요로 왔는데 검사했더니 약간 정말 성경험으로 성관계로만 주고받는 균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일단 보호자분은 자기 딸은 되게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관계로만 없는 균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뭐 미성년자일 경우엔 당연히 이제 보호자분하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제 약간 요즘 분들은 또 성인이신데도 엄마랑 그렇게 많이 오세요. MZ 분들 산부인과 이렇게 엄마랑 딱 같이 오시면 엄마랑 같이 얘기해도 되냐고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물리고 이제 이분한테만 얘기해줘. 이거 성관계로만 없는 거다. 너 성경험 없다고 했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진짜 많죠.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오는 거에 가장 많이 오시는 건 콘돔. 관계 중에 콘돔이 빠졌는데 아무리 뒤적뒤적 찾아내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거 찾아주세요. 정말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뭐 콘돔은 저희는 어차피 이렇게 딱 질경으로 벌려서 보면 되니까 바로 보여서 바로 손쉽게 빼드릴 수는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 여자분들 자위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70대 어르신이셨는데 이 화장품 뚜껑이 빠져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 뚜껑은 이제 손으로 빼기도 좀 어렵고 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쑥 매끈하니까 뚜껑 쪽으로 들어가니까 쑥 들어가지만 이게 조금 흥분하셔가지고 뚜껑만 빠지고 본체는 나와버리니까 뚜껑이 질 안에 있어서 그 뚜껑 요거 좀 빼내는 게 저는 어렵진 않지만 이제 어르신이 혼자 때 꺼내시려고 되게 애쓰시다가 질벽이랑 좀 상처가 좀 나고 그러셔가지고 다음부터는 하셔도 되는데 어르신 뒤쪽으로 하시라고 뚜껑이 빠지면 이게 빼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그런 것들 그거 되게 당황스럽고 이제 가끔 뭐 악취가 막 난다고 그래서 왔는데 탐폰, 생리대 중에 끼는 탐폰 있거든요, 질환에다. 그거를 까먹으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또 넣고 그래서 걔는 뺐지만 실은 여기 있었던 애가 계속 머무르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냄새가 나서 빼려고 오셨던 건 아닌데 왜 나는 요즘에 전에 없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왔는데 그 안에 탐폰 들어있던 경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실제로 남자도 흥분을 하면 생식기가 되게 딱딱해지잖아요. 강직해지고 그렇게 서잖아요. 여자도 실제로 여기 음핵이랑 요 주변이 흥분을 하면 정말 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거기를 뭐 눈으로 보고 뭐 그러지 않더라도 만져보면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서요. 여자도 흥분을 하면 실제로 성기가 혈류가 발달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딱딱해지진 않지만 남자들처럼 그렇게 혈류가 많지는 않아서 근데 딱딱해지진 않아도 좀 부어오름 정도로 발그스레함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샘조직들에서 분비되는 액체들로 흥분이 됐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통은 이제 뭐 스케네셈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도구 주변에서 나오는 마치 남성의 사정액 같은 애인데 그 주변에 샘 조직이 있고 걔가 이렇게 흥분을 하면은 그 샘에서 이제 액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저희가 애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충분히 흥분해도 나오고 그 샘 자체가 유독 발달해서 좀 나오는 분도 있으시고 해서 그거는 그 샘에서 분비되는 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거 있잖아요. 왜 야동을 보면 이게 분출하는 거, 시오키 뭐 이러면서 그거는 진짜 야동에서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가끔 이게 젖는다 시트가 되게 민망했다. 근데 나오는 자리는 방광의 소변의 일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드리는데 소변이 만들어지는 기전과 원리가 달라서 막상 그 액체가 소변처럼 뭐 지린내가 난다거나 뭐 누렇거나 그러잖아요. 약간 맑고 무색에 무취해. 근데 액체가 가능해요. 그때 막 흥분을 하니까 이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급하게 많이 만들어진 애들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약간 이완이 되니까 좀 배출이 되는 정도. 요실금? 네. 그렇지만 약간 소변이 진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전하고는 좀 달라서 뭐 콩팥을 거쳐가지고 걸러가지고 나오는 그런 소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때 혈류가 되게 많이 발달하면서 많이 흥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배출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여성의 분비물은 연출된 장면인 건가요? 근데 제가 또 그 야동 배우들을 보니까는 그녀들이 진짜로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 한대요. 그녀들도 노력을 한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네. 네, 그렇대요. 그래서 연출을 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진짜 나온 거 아닐까. 연출할 거면 그냥 관계하고 뭐 흥건하게 해놨어가 아니라 그녀들이 진짜 촬영하기 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그리고 실제로도 환자분들이 이게 시트가 젖어요라고 오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그 스캐너셈에서 나오는 그 액 살짝 조금 그거는 그렇게 시트를 적실 정도로 못 나오고요. 그거 말고 약간 새는 그곳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건가요? 근데 여자 자체가 아예 분비물이 많이 분비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그리고 또 그 아래쪽에 저희가 막 자궁이랑 질 쪽이랑 보면 초음파만 봐도 그쪽에 샘이 되게 많이 발달된 분도 있으셔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뭐 초음파를 보다가 그녀가 흥분할 일은 없지만 아예 경부 자체가 다 헐어져 있으셔가지고 아 평소에 분비물 원래 되게 많으신가 봐요. 그냥 그 사람이 흥분하고 어쩌고를 떠나서 여성 호르몬도 되게 충분하시고 그 분비물 자체도 되게 많으신 분이 원래 그냥 그런 체질의 여자도 있어서 이게 뭐 그녀가 되게 흥분해가지고 분비물이 많이 나와 보다는 그냥 흥분을 하면 물론 분비물이 나오는 게 맞지만 원래가 많은 여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계 시 여성 질이 건조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하고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건 윤활액을 쓰시면 되죠. 시중에도 윤활액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쓰는 걸로도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자체가 질에 썼다고 해서 그렇게 막 험해지거나 탈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없이 마른 채로 해서 질환이 상처나는 것보다는 그런 애를 써서라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맞고 실은 좀 더 좋은 방법은 평소와 다르게 맨날 마르는 사람 말고 평소와 다르게 유독 마른다 할 때는 이분이 컨디션이 정말 너무 안 좋을 때 하다가도 마를 수 있으니까 그건 20살도 가능하니까 굳이 그런 타이밍에 하려고 했으면 밑에 다 탈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충분히 흥분시켜주고 충분히 애무를 하고 충분한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여기가 충분히 젖지 않는 건 그분의 컨디션이 진짜 별로인 거니까 그걸 굳이 그 하겠다고 애써가지고 아래 탈나는 건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문으로는 관계를 많이 하는 여자는 질이 커진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질이 원래 구조가 애기 머리통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딱 쪼그라드니까 얘가 탄력이 되게 좋은 구조라서요. 많이 한다 한들 애 머리통만한 성기를 가진 분 없으시잖아요. 게다가 어차피 애 한 번 쭉 빼고 나도 쭉 쪼그라드는데 그 사람이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았다고 밑에가 막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설이 맞습니다. 많이 하고 하룻밤 내내 꽂고 자도 뭐 하룻밤에 10대 번을 해도 그렇게 막 늘어져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질은 탄력이 워낙 좋은 공간이라서 그냥 바로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태생적으로 여자마다 질의 크기는 다른가요? 그건 다르고 원래는 조금 평범한
조그만 사이즈였던 분인데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근력이 감소하면서 약간 늘어지면서 공간이 늘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애기 나가지고 더 커지고 막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근력이 빠지고 체력이 안 돼서 공간이 좀 넓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없이 왜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하고 하고 똑같은 뭐 나는 20살이야. 그런데 안 그러다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지 할 때는 체력이 좀 안 되시나 보다. 요즘 너무 피곤하신가 보다. 그래서 약간 힘아리가 없네요. 힘주기가 힘드시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게 더 맞죠. 근데 그거 조금 더 기력 보강하시면 또 괜찮아져요. 쿠퍼액으로도 임신이 될 수 있나요? 쿠퍼액은 실은 관계하시기 전에 이제 남자분이 사정하기 전에 살짝 나오는 그 앞에 전초전 같은 애인데 실제로 정액의 정자가 2, 3억 마리가 있다고 할 때 쿠퍼액에는 2, 3억 마리가 원래 있는데 거기 한 10,000마리 정도 가능합니다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는 아니지만 근데 희박합니다. 남성 성기의 굵기나 길이가 크지 않더라도 여성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많이들 정말 예전부터 너무 궁금해하셔서 아예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굵은 사람이 좋아, 긴 사람이 좋아, 뭐 이런 걸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그 연구상에서는 이제 굵은 사람이 좋아로 물론 나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제 굵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연구도 있어요. 실제로는 여자의 질의 모든 혈류라든지 감각하는 세포라든지 이런 거의 분포는 이 질의 입구 주변에 5cm 이내에 거의 80%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5cm는 그래도 넘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5cm만 공략하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녀를 뭐 오르가즘까지 이끌게 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굵기나 길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네, 그 5cm 이내에 대부분은 분포하고 있다가 이제 뭐 입증도 되어 있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러니까 물론 통계를 봤을 때 저희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 그렇답디다이지만 뭐 그녀를 만족시키기 위해는 5cm만 돼도 됩니다. 성기의 크기, 모양별로 여성이 만족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를까요? 그 성기를 크게 4가지의 모양으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모양이 이러한 자세를 하면 조금 더 그녀를 행복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는 치트키들이 있는데 실제로 막 이렇고 일일이 설명이 다 되어 있지만 실은 듣고 보면 여성 상위에서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가 되어 있어요. 뭐 보통 페니스의 모양을 4가지 분류로 나눠서 연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질 어느 쪽에서도 그 균일한 압력과 압박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느 자세를 하더라도 되게 뭐 유리한 장점은 있는데 여기서도 여성 상위 체형이 좀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고 여성 상위는 꼭 그런 생식기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크기나 굵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여자 자체가 압력이나 속도나 압박감 자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성기의 모양별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거보다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연필형 페니스, 바나나형 페니스, 뭐 이렇게 도움으로 생긴 페니스라든지 아니 버섯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어 버섯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입구가 좀 큰데 뒤에는 좀 힘이 없는 분이시면 실은 입구가 좀 크신 분은 삽입을 할 때 파트너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녀를 충분히 흥분을 시킨 다음에 들어가 줘야 거긴 어차피 애 머리통도 나오는 자리니까 그래서 자기께 들어가는데 무리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분은 뒤가 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공략을 해야 되니까 실은 버섯형 페니스인 분들은 약간 조금 정성을 좀 들인 다음에 충분히 삽입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약간 이렇게 입구는 되게 좁으신데 뒤로 갈수록 묵직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실제로는 조금 유리한 구조긴 한 게 들어갈 때 질 입구는 되게 좁으니까 거기서 들어갈 땐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뒤가 꽉 차 있으시니까 딱 여자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조금 많이 유리하긴 하죠. 그래서 이분이 유리는 하지만 이분이 만약에 서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게 모양 자체가 질하고 되게 유사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후배위 같은 걸 해주시면 꽉 찬 느낌을 이쪽도 이 남자분도
서로 여자분도 남자분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게 있고, 바나나양 페니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앞쪽으로 휘어 있는 애라서 보통 여자들의 그 스팟들이 주로 다 질의 앞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요것 또한 또 나름 찾아보면 유리한 거긴 하는데, 요게 이제 혈도 찌르듯이 잘 공략을 하셔야지 좀 느낄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자기 모양에 따라서 이러한 자세를 하세요를 권장해 드리지만, 어쨌든 여성 상위로 해서 여자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여자가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데 좀 더 낫다. 주의할 거보다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여자 쪽에 충분히 애무를 해주고 그녀가 충분히 흥분하게 해준 채로 하면 어떤 모양이든지 때로는 흥분하는 강도나 지속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더 길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실은 충분한 애무가 필요하다. 이런 통계가, 이런 연구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관계 시 알아두면 좋을 스팟이 있을까요? 핵심적인 스팟. 제일 흔하게 알려져 있는 이 C스팟이라고 하죠. 클리토리스 스팟은 보통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의 80%는 C스팟에서 느끼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입문자들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 여자의 생식기에 입구, 요도보다 조금 더 상단에 조금 돌기형으로 튀어나온 자리가 보통은 또 피부에 좀 덮여져 있기도 하는데, 그 자리가 이제 클리토리스라는 자리고, 여기가 보통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소음순이라고 날개처럼 내려온 애가 있는데 거기서도 20%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기를 충분히 애무한 다음에 일단 흥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게, 흥분을 시켜야 저 뒤에 쥐니 애인이가 다 뒤로 순차적으로 있는데, 그녀가 흥분이 안 된 채로는 여기를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그녀가 충분히 흥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미 입구부터 C스팟이란 데가 또 소음순이란 데 피부 자체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좀 예무를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삽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바로 입구 초입에 손가락 앞에 한 마디 정도 입구 안쪽에요, G스팟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G스팟에서 보통 이렇게 돌기처럼 흥분을 하면 부풀어 오르는 게 있고, 그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체크해봐 뭐 이런 상태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약간 그녀를 충분히 흥분시켰을 때 걔가 혈류가 막 발달하면서 거기에 저기 부풀어 오르고 돌기처럼 올랐을 때 그거를 만져주면 실제로는 성기로 뭐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안쪽에 한 마디 정도 더 들어갔을 때 그 안쪽에 질의 자궁의 거의 입구 초입쯤에 A스팟이라고 있어요. A스팟은 저도 못 느껴봤는데, 그거는 약간 되게 깊숙이 넣었을 때나 느낄 수 있는 자리라서 약간 성기 사이즈가 굵고 길수록 A스팟까지 도달하게 하는데 되게 유리한 위치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은 흔하게 알고 있는 건 C스팟이고, 클리토리스, 음해계에서 느끼는 스팟이 있고, 그거보다 안쪽에 이제 G스팟, 그거보다 더 안쪽에 A스팟이 있고, U스팟이라고 해서 남자들도 이제 막 귀두 주변에 막 발달해 있는 것처럼 요도 옆에 그 샘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가 되게 자극이 잘 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도 느끼는 또 스팟도 있어서, 주로 어쨌든 전벽 위주의, 그러니까 전벽이라 하면 질의 앞에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위에 쪽으로 해서 그쪽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혈관도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팟을 공략하고 싶으시면 질 입구의 상단 그쪽이긴 해요. 여성의 스팟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근데 막상 하는데 거기 스팟만 그렇게 공략을 하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혈도 찌르냐고요. 근데 약간 스팟을 대놓고 그냥 틱틱틱 찌르고선 끝내보겠다 하면 과학자들이 개발한 체위가 있어요. 캣 체위라고 해서 뭐 고양이 이런 거 아니고요. 코이탈 얼라이먼트 테크닉, 캣 체위. 그게 딱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약간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워 있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남자가 일단 위에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할 때 피스 운동이 이렇게 상하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여자의 생식기의 정렬은 일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위에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피스톤 운동을 위아래로 하면 오르가즘 느끼는 스팟들은 다 일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위아래로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정렬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피스톤 운동을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끼고 싶으면 뭐 여자가 약간 엉덩이를 더 들어가지고 뭐 남자 쪽 허리를 감싼다거나 아니면 약간 남자의 목으로 또 감싼다거나 약간 그런 되게 기이한 자세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감싸면 조금 더 밀착이 성기랑 성기가 밀착이 되고 그럼 그걸 내가 피스톤 운동을 하는 동안 그 밀착을 통해 가지고 약간 마찰이나 이런 자극이 되면서 조금 더 한 큐에 깊게 질의 전병 및 뭐 전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만든 기가 막힌 체위가 있습니다. 여성이 가장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게 여자가 생리를 하기 한 2주 전쯤, 그러니까 이게 그 배란기거든요. 가임기. 임신을 해야 아기를, 그러니까 우리 여자의 몸이 약간 생리 사이클이나 이런 게 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아기가 안 들어오면 버려지는 게 생리잖아요. 그래서 그 생리 앞둔 한 2주 전쯤에 저희가 가임기가 세팅이 돼요. 그 2주 전부터 해서 그 앞에 이제 일주일을 저희가 앱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임기라고 떠요. 그때예요. 실은 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긴 하지만 그 여자의 몸 자체가 그런 가임기 때 에스트로겐 레벨이 거의 막 500까지 치솟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트로겐 레벨 때문에 성욕도 굉장히 폭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질내벽도 되게 촉촉해가지고 남자분들도 다른 땐 지르사정 잘 성공하시다가 요 가임기에 딱 접어들면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같은 여자친구인데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에스트로겐 때문에 이 질내의 점막의 촉촉함이라든지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빼기 쉽지 않아요. 타이밍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그때 실수해서 진짜 많이 오세요. 근데 여자도 그때 실제로는 호르몬 때문에 굉장히 땡기고 가슴도 막 되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막상 관계했을 때 흥분도도 되게 높아지고 근데 이제 아기가 생각이 없는 분들이면 그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지뢰사정 정도로는 이 남자분이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도 않고 여자가 임신이 되게 잘 되는 때니까 그때가 유독 더 땡기는 거고 그럴 때는 또 이 남자는 빼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애 생각이 없으면 조심해야 되지만 아기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달리셔야죠. 가임기 때 여자의 성욕이 절정이 되죠. 생리 중에 관계를 맺어도 괜찮나요? 절대가 어디 있어요. 네. 생리 중에 관계를 하면 생리 중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잘 임신이 되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생리를 뭐 한 달에 2번도 하고 뭐 3주 만에도 하고 15일 만에도 하고 이러신 분들은 물론 그때도 가임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생리 중이라는 타이밍 자체가 가임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 생각이 없을 때 가임기가 아닌 그 타이밍은 실제로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때예요. 그래서 하려면 즐기기에는 임신 가능성도 없고 하니까 뭐 노콘으로도 콘돔 없이도 충분히 편안한 때긴 하는데 그래서 또 더 흥분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생리혈이 나와야 되니까 자궁의 입구가 조금 살짝 열려져 있고 그럼 만약에 파트너라든지 이제 균 같은 게 바이러스 같은 게 있었을 때 침투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서 그분이 뭐 되게 위생적으로 굉장히 지금 청결해야 되고요. 뭐 균, 바이러스 이런 거 없으셔야 되고 그런 때면 뭐 충분히 임신 가능성도 없이 즐길 수 있는 때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리 기간일 때는 여자의 컨디션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원치 않는다면 때로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때라서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테크닉으로 해도 크게 즐기지 못할 수 있어서 되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긴 하죠. 주로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의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찾는 분들은 주로 염증 환자들이세요. 뭐 방광염이나 질염, 뭐 그런 게 가장 많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생리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출혈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 안에 물건이 들어가서 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꽤 흔하고요. 산부인과에서는 이제 본인이 빼기가 아무래도 쉽지는 않은 구조다 보니까 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빼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주로 제일 흔한 경우는 콘돔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빼지 못하고 이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 생각보다 이게 깊이 박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빼면서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고, 저는 한번 그거를 빼다가
중간에 콘돔이 이렇게 팍 빠지면서 제 얼굴에 그 분비물이 다 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일들도 뭐 다 하고 있고,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더 어마어마한 경우들도 많았죠. 뭐 오이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계란, 뭐 밤, 뭐 잣 이런 것들 넣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항문에다가 넣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외과 선생님이랑 같이 좀 치료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질환에 물건을 넣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은 이제 성적인 그런 호기심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정상적인 거는 아니라고 좀 보고, 과한 뭐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약간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도 자기 위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여자들도 많이 합니다. 여자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자위를 할 때는 뭐 느끼는데, 남자친구랑 하면 잘 못 느낀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자위를 하다가 뭐 별로 느끼지 않는다. 뭐 어떤 식으로 자위를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여성 자위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 그런 자위를 했을 때 뭐 자위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염증이 생긴 건 아니냐, 자위를 해서 생식기 모양이 변형된 거는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걱정을 또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지만 자위를 할 때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게 좀 손을 씻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도 또 위생 상태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자위 자체로 뭐 질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너무 조금 마음 놓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염증이 있으면 병원을 방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자위는 되게 나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행동에 너무 빠져서 내가 다른 일들, 뭐 나의 일상을 침범하고 일상을 파괴할 정도로의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본인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위를 해봐라. 만약에 성관계 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위를 이렇게도 해보고 기구도 써보고 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자극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또 어디가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와 상의를 해보는 것도 괜찮고, 자위기구 같은 거, 토이 같은 거를 또 파트너랑 성관계를 할 때 같이 활용해 보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파트너와만 그런 행위를 이제는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그런 성관계를 할 때 이왕 하는 거 즐거운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디를 애무했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먼저 내가 자위를 해보고, 그 다음에 파트너한테 요렇게, 난 여기가 좋아,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훨씬 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더 밀접해지고,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헤맬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달아오르면 신체에 변화가 있나요? 그럼요. 우선 남자들처럼 음경이 그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도 남성의 음경과 상동기관들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오리진, 기원이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게 음액입니다. 클리토리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귀두가 그래도 여성의 생식기에 비해서는 크지만, 여자들은 작은 그 클리토리스 안에 50만 개의 신경 다발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기관 자체는 우리가 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마련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성적으로 흥분이 됐을 때는 음액 사이즈가 커지고,
포피가 약간 벗겨지면서 더 드러난다던가, 그 다음에 소음순이나 그런 입구 쪽에 충혈이 일어난다던가 하면서 약간 더 핑키시해지거나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유두 쪽에서도 이제 조금 더 유두가 단단해지고 사이즈도 커지고 더 민감해지고 이런 신체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고,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또 윤활액 같은 것들이 이제 질 입구 쪽과 질 안쪽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관계 시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액체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관계 할 때 가끔 러브젤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질 입구의 양쪽에는 바르톨린 샘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르톨린이 이게 선생님 이름이에요.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그 분의 이름을 따서 바르톨린 샘이라고 해서 오른쪽 왼쪽에 아주 작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는 뭔가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점액질, 아주 맑은 콧물, 그러니까 계란 흰자 같은 점액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 입구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우리 남성이 여성한테 삽입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마찰력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킨스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의사 선생님 이름인데, 스킨샘이라는 거는 요도의 조금 아랫부분에 있고, 여성 전립선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같이 그런 윤활액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남성을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몸의 구조로 변화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액체가 많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건가요? 사실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애액이 많이 나올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파트너가 얼마나 또 배려를 한다던가 성적으로 서로가 얼마나 흥분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르고, 한 사람도 A, B, C, D라는 다 상황에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애기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욕이 뭐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그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는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보면 좀 그렇게, 나는 진짜 애액도 많이 나오고 성관계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봤을 때는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 충분히 좀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논문이나 이런 데 나온 거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료 중 곤란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너무 산부인과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과기 때문에 조금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같은 여성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같은 여성한테 공감할 수 있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되게 좋은 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되게 또 이게 우리가 성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다 있는 과다 보니까 되게 당혹스러운 일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외국에서 이제 낙태약이라고 불리는 낙태 임신 중단하는 그런 약을 드시고 나서 계속 좀 질출혈이 좀 있다, 조금씩 질출혈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 분이셨는데, 우선은 저는 낙태를 했다고,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하시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조금, 생리가 잘 안 돌아왔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딱 넣었거든요. 여자들은 성 경험이 있으면 이제 질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질 초음파를 딱 넣었더니, 거기에 되게 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아기 사이즈를 쟀더니 18주, 거의 19주? 거의 아기 형태가 다 있고 거의 되게 많이 큰 그런 사이즈의 아이가 심장까지 다 뛰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임신 중절하는 약을 먹었으면 반드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너무 순진하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임신이니 키우던가 아니면 다른 병원을 찾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분을 돌려보내 드렸던 적도 있고요.
한 분이 뭐 너무 아래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렸던 콘돔이 안에 너무 많이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빼다가 정말 분비물이 다 쳤고, 근데 또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성병균도 조금 나왔었고 해서 저도 모르게 환자가 다리를 벌리고 이제는 거기 진찰대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조금 쌍욕이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도 나중에는 그냥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얼굴에 막 이렇게 다 튀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일도 있었고, 성폭행 당해서, 네, 성폭행 당해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진찰 다 받으시고 다 뭐 진단서라든가 이런 것들 다 떼고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도 사실은 환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사연들이 너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저는 콘돔을 끼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대학생이었는데 저 그래서 아니,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을 당연히 여자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병원에 왔느냐 라고 해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 친구가 나는 제대로 전문가한테 콘돔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끼고 어떻게 제거해서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인상적이어가지고 대학생이었던 여자친구였는데 제가 딱히 그 당시에는 남성 성기 모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초음파, 저희 질초음파에다가 저희가 그 의학용 콘돔을 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돔이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성관계 이후에 어떤 식으로 콘돔이 제대로 파열이 안 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리고 보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저희 병원이 이제 산부인과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가끔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왜 저희 병원에 굳이 진료를 보러 오시냐 하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 남자분들은 걔가 변태다, 그 환자가 변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찜질방에서 자다가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남자분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남자 선생님한테 내 성기를 보여주는 게 되게 트라우마가 돼버린 분이 계셨고,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추행 당하고 이후에 음경에 곤지름이 생겨가지고 그 곤지름 치료를 하고 싶은데 계속 남자 선생님 계시는 비뇨기과 문까지 가셨는데 도저히 나는 남자 선생님한테 내 성기를 맡기지 못하겠다 하셔서 저희 병원에 정말 어렵게 오셔서 제가 치료를 해드렸던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런 비슷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는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도 성추행이라든가 그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강해야 되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약하고 패배자나 뭐 루저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있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우리가 남성의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